한나 아렌트도 까고, 미셸 푸코도 까고, 다 까 그냥. 한국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가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은 굉장히 멋있고 또 매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리뷰할 이 피로사회라는 책은 저의 이러한 철학에 대한 짝사랑에 한층 더 불을 지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냉철한 통찰력으로 진단하고 또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철학서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 조금 급진적인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가님부터 소개를 할게요. 고대 금속공학을 전공하시고 독일로 건너가 철학, 독일 문학, 그리고 카톨릭 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피로사회를 필두로 시간의 향기, 투명사회, 그리고 타인의 추방을 쓰셨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피로사회만 읽었는데 앞으로 그가 쓰신 다른 책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작가님 너무 좋아서 덕질을 하려고 막 자료를 찾고 그랬는데 사진을 봤더니 장발이시더라고요. 뭔가 장발하면은 학계의 이단아 같은 느낌을 줘서 제가 이런 걸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질을 하면서 자료를 엄청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나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국위선양하면 언론에서도 엄청 자주 띄우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그런데 한병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알 정도는 아니고 뭐 TV에서도 강연을 하신다든지 이런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왜 한국에서 스팟라이트를 많이 못 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았어요. 2015년인가 16년에 K모 문고에서 강연을 했던 게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당시 타인의 추방이라는 책으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셨다는데요. 그의 기이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궁금해서 이 이야기를 다룬 블로그 글도 읽고 당시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유튜브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들어봤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강연이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서 한병철 교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요. 지각을 하신 거죠.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피아노를 치셨대요. 미리 주최 측한테 말을 해서 피아노를 놔서 그건 강연을 안 하고 피아노만 치시다가 갑자기 이 피아노 성능이 딸린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강연 안 하고 이러냐라고 물으니까 오히려 되려 화를 내시면서 왜 이렇게 떽떽거리냐 하면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설상가상인 건 지금 이 강연에 불만이 있다면 강연비 돌려줄 테니까 돌아가라. 1,000원이냐? 라고 하시면서 1,000원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강연 알고 보니까 무료였대요. 근데 어쨌든 1,000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마 K문고라든지 혹은 다른 그 주최 측 쪽에서도 이분을 모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강연에서의 기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기분이 나쁘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한국인을 너무 무시했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타인의 추방이라는 책의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보면 이 한병철 교수님의 퍼포먼스는 탁월했다. 관객을 타인으로 만들고 추방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관객들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유명한 작품 중에 피터 한트케의 관객 모독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건 좀 너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권위에 휘둘린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 강연을 신청해서 들으러 갔던 사람이라면 조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간 거였는데 뭔가 배우는 거 없이 기분만 나빠져서 오는 그런 강연이라면 조금 싫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를 들어서인지 책을 읽고 느꼈던 그분에 대한 팬심이 약간은 사그라지긴 했지만 동시에 피로사회에서 드러난 교수님의 성향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까시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 한나 아렌트도 까고 미셸 푸코도 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나 아렌트가 엄청나게 까입니다. 이분한테. 어떤 그런 줏대 있고 고집스러운 면이 작품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뭐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 같은 대작을 쓰시고 통찰력이 높은 현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 보라색 책에서 무참히 털리셨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되게 용기 있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한 분이시길래 라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계는 면역학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면역학적 성격이란 타자와 나를 구분짓고 경계지으며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질적인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가 면역학적 성격의 사회라면 이제는 그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타자를 이방인으로 생각하면서 구분짓는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 이론들은 이미 낡은 것이라고 배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이런 것들도 이미 한물간 이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코 같은 경우는요.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같은 걸작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이라는 경계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준 바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론들도 이제는 한물 같다고. 그렇다면 한병철 교수님이 주장하는 현대사회는 어떤 성격을 띠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는 현 사회를 신경증적이라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울증, ADHD,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향은 타자의 부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긍정성에 바탕을 둔 것이고 피로사회로 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제가 아무래도 식견이 딸려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규율사회, 즉 무엇인가 억압되고 통제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면 이제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이라는 개념은 들레즈의 이론을 공부하시면 잘 와닿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들레즈를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받아들인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 차이라는 것은 그냥 너와 내가 다르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건 이국적이야 라고 감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소비의 한 가치관으로 표상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뭐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긍정성의 과잉의 상태에 있는 사회라고 보신 거죠. 긍정성은 적대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게 됩니다. 저자는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바로 현대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21세기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과 주체로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되는데요. 하지만 성과 사회든 규율 사회든 어떤 종류의 사회든 하나의 층위에서만큼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산을 극대화하려면 규율 사회처럼 억압적인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나는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펙을 쌓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점에서 성과사회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향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이 압박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이 이 사회의 큰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발적인 자유에 몸을 맡기고 자기 착취를 하게 됩니다. 저자에 따르면 운동도 자기개발도 또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실은 사회의 생산 주체로서의 성과를 위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매번 개발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를 갖춰 놓으면 그 다음에 또 갖춰야 할 것이 생기죠.
기말고사가 끝이 아니었듯이 또 대학이 끝이 아니고 대기업으로의 취업이 혹은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증 취득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자기 성과의 주체로서 우리는 내던져지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점점 더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자는 한나 아렌트가 주장했던 활동적 삶을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의 한 형태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병철 작가님은 현대사회의 활동적인 삶이란 자신이 사회 속에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놓아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개성은 포기한 채 사회적 체제에 순응해서 그 톱니바퀴 하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절대로 능동적이지 않다는 말인 것이죠. 저는 한나 아렌트의 활동적 삶이란 글을 읽지 않아서 이 한병철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없지만, 피로사회에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확실히 약간 혹하는 게 있었어요. 설득을 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진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결책이 더 중요하겠죠. 한병철 작가님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사색의 힘이었습니다. 깊은 심심함을 마음속부터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한병철 작가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진화의 태보라고 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야생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주변을 감시해야 해요. 내 먹이를 뺏을 동물은 없는지, 공격하는 동물은 없는지, 또 그러면서도 짝짓기 상대를 물색해야 하는 과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몰입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직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색할 수 있을 때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논지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무한한 감동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성과의 주체로서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채찍질을 하고 여유를 주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사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말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자기 스펙 쌓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으시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지적인 글로 풀어서 분석을 해주신 이 한병철님의 통찰력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색의 시간이란 것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진되지 않도록 여유와 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참 저의 리뷰가 부족하네요. 모르는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철학적 베이스가 너무 약해서 읽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아 맞아 이러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오늘은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켰던 한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길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